반갑습니다. 온라인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데 왜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가, 이 내용까지 하고 마쳤었는데요.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과 개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이 방법은 꼭 중요하니까 아직 이해가 덜 된 친구는 다시 한 번 더 지난 강의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꼭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교과서 13쪽에 있는 내용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는 과정을 해볼 건데요. 자, 실수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정의가 무엇이었느냐? n번 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가 바로 실수 A의 n제곱근이었죠. 그러면 이러한 n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n번 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인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을 세우고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데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이용해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몇 개 존재하는지를 알아내는 활동을 아래에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것을 함수의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필요한 y는 x의 n제곱이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는 크게 n이 홀수일 경우와 짝수일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냐면 n이 홀수일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y는 x의 n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 대칭 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n이 짝수일 때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이런 포물선 형태의 y축 대칭 형태의 그래프를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린 n이 홀수일 때 실수 A의 홀수 거듭제곱근을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수 A에 대해서 n 거듭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선 어떤 방정식을 세워야 되죠?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을 세우고 이 방정식의 실근을 그래프의 교점을 이용해서 찾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n이 홀수일 때, 즉 예를 들어서 y는 x의 세제곱, y는 x의 5제곱과 같은 그래프들은 어떻게 그려진다? 여기 있는 곡선처럼 원점 대칭의 곡선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와 같이 된다라고 고정을 해놓고 이제 이 실수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거듭제곱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가 양수라면 우리는 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양수 a에 대한 y는 a라는 직선을 그리면 되겠죠. 만약 a가 양수라면 지금 교재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a 값이 양수이므로 y축에서 0을 기준으로 어느 윗부분에 이렇게 찍혀서 x축과 평행한 이러한 직선으로 그려지겠고, 살펴봤더니 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y는 a라는 직선이 이와 같은 하나의 교점을 갖습니다. 그럼 우린 그때 x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선 이 교점에서 x축을 향해 수직으로 선을 내려보면 되겠죠. 그때 나타나는 이 값, 이것이 바로 양수 a의 n제곱근인 겁니다. 자, 근데 이 n제곱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이 거듭제곱근이 존재함을 알지만 정확한 값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n제곱근 루트라는 이 기호를 사용하기로 앞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기호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27의 세제곱근 하면 몇인가요, 여러분들? 예, 3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 24의 세제곱근은 몇인가요? 존재하지만 몇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한 값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기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우리가 꼭 의미에 맞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 a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a가 0이라면 우리는 y는 0이라는 이 직선과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 y는 0이라는 직선은 뭐였죠? 예, x축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과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은 예, 여기 0,0에서 나타나네요. 그래서 0의 n제곱근은 몇이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수 b의 홀수 거듭 제곱근을 구해볼게요. 그럼 이걸 구하려면 x는 x의 n제곱은 b, 그리고 이때 b는 음수가 되겠죠? 이 거듭 제곱근의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아볼 거기 때문에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y는 b라는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현재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이 빨간색 선으로 그려져 있으니 y는 b라는 직선만 그려보면 되겠는데요. 자, b가 음수이니까 y축을 기준으로 0보다 아래쪽인 이곳에 b라는 값이 존재한다고 치면 y는 b라는 직선은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바로 이 직선이 되겠죠. 이 직선과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이 여기 하나가 존재하게 되니까 예, 그럼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몇 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때 이 값을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n제곱근 루트 b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앞서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음수의 홀수 거듭 제곱근을 찾았더니 이와 같이 n제곱근 루트 b라는 값을 찾을 수 있었고 이 값을 보시면 x축에서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죠. 예,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음수의 홀수 거듭 제곱근은 음수로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 꼭 확인하면서 잘 정리하시고 밑에 표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n이 짝수일 때를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네, 죄송합니다. 화면이. 네, n이 짝수일 때 실수 a의 짝수 거듭 제곱근, 즉 제곱근이나 내제곱근을 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짝수일 때는 먼저 앞서서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y축에 평행한 포물선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얘기해 드렸었죠.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거듭 제곱근의 존재성과 개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가 양수일 때, 즉 양수의 짝수 제곱근을 찾아볼 건데요. 그럼 이때는 y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위쪽에 그려지기 때문에 예,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y는 a라는 직선의 교점이 몇 개 나타납니까? 예, 2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아까 어디에 대칭이라 그랬죠? 예,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두 점까지의 거리가 동일하다. 그럼 이건 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두 실근의 절대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하느냐? n제곱근 루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양수인 것은 n제곱근 루트 a, 음수인 것은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라고 표현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거듭 제곱근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값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론 a가 0일 때, 즉 0의 짝수 거듭 제곱근을 찾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제 y는 0이라는 직선만 그려내면 되겠죠. y는 0이라는 직선은 이와 같이 그려지면서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여기 0,0이라는 교점 하나만 같습니다. 그래서 0의 n제곱근은 0 하나뿐이다. 즉 n제곱근 루트 0은 0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n이 홀수인 경우와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음수일 때 짝수 거듭제곱근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a가 음수라면 a의 값은 y축에서 0보다 아래쪽인 이곳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 y는 a라는 직선은 이렇게 아래쪽에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 직선은 y는 x의 n제곱이라는 이 그래프와 교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점이 없죠. 그러므로 실근은 없다. 즉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인데요. 자,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n이 홀수일 때는 그 실수가 양수이든 0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교점이 늘 하나 존재했으니까 이와 같이 n 거듭제곱근도 하나씩 존재했죠.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서 n제곱근 루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마이너스 부호는 없지만 그 자체로 음수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n이 짝수일 때는 교점의 형태를 살펴봤더니 양수에 대해서는 교점이 두 개가 나타났죠. 그래서 양수 a의 짝수 거듭제곱근은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가 다른 이 두 개의 거듭제곱근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0의 거듭제곱근은 0으로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수에 대하여는 교점이 없었으므로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근을 찾는 것을 이용한 다음 그것으로 거듭제곱근을 확인해 보는 이 내용 중요하니까 꼭 한 번 더 잘 정리해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 내용이 잘 이해되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밑에 준비한 다음 중 틀린 표현을 고르시오,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게 틀린 표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힌트를 드리자면 표현이라는 건 존재해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기호의 뜻이 뭐죠? 세제곱해서 몇이 되는 수? 9가 되는 수예요. 우리 그러한 수는 하나 존재한다라는 걸 위에 그래프에 찾아봤죠.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녀석의 의미는 뭔가요? 4제곱하여 17이 되는 수 중에 음수인 것인 거예요. 역시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봤죠.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5제곱해서 마이너스 11이 되는 수라는 의미예요. 우리 음수는 홀수 거듭제곱근이 늘 한 개 존재한다는 걸 봤으니까 얘는 존재하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녀석을 볼까요? 얘는 뭐예요?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수예요. 4제곱, 즉 짝수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얘는 존재할 수가 없는 수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표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제외한 이 나머지 것들은 모두 존재하고 가능한 표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문제 3번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문제 3번에서 보시면 다음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n제곱근 루트를 사용한 값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그냥 값을 계산하는 것보단 그 의미로부터 값을 찾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1번에 있는 이 3제곱근 루트 8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뭘로 바꿔 생각해야 되느냐? 이 녀석의 의미를 생각하셔야죠. 이 기호의 의미는 세제곱해서 몇이 되는 수? 8이 되는 수 중 실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몇이 있겠습니까? 2가 되겠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괄호 2번도 마찬가지로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마이너스 부호인 거 잠시 놔두고요. 뒤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 뭡니까? 4제곱해서 몇이 되는 수? 625가 되는 수 중에서 마이너스, 즉 음수인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계산하는 기술로 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완전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에 내용이 이해가 될 때까지는 이 기호의 의미에 충실하게 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잘 구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선생님이 EBS에서 발췌한 영상을 뒤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앞 페이지에서 거듭제곱근의 존재성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고요. 이번 14페이지에서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학에서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의 정의로부터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질을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기술로서 익혀버리고 그 의미를 퇴색시켜버린다면 뒤에 어렵게 나오는 응용 문제나 또는 한글로 적혀있는 문제를 식으로 변환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질을 단순히 계산하기 위한 기술로서 익히지 마시고 그 정의가 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이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관계를 이해하시는 것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그러한 관점에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 두 군데 내용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괄호하고 n제곱근 루트 a에 괄호 닫고 n제곱은 a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루트 앞에 있는 n과 루트 안에 또는 바깥에 n제곱이 있으면 서로 만나서 지워진다 이런 식으로 흔히 쉽게 기술적으로만 접근하고 배우는데 그렇게 배우지 마시고 의미로 생각해 볼게요. n제곱근 루트 a 이 기호의 진짜 의미가 뭐였습니까? 예,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기호는 n번 제곱하면 a가 되는 실수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기호예요. 그러니 n번 제곱하면 a가 되는 실수를 실제로 n번 제곱했으니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a가 되는 거겠죠. 단순히 이거를 n 서로 지워진다 라고 공부하지 마시고 의미에 정의에 맞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죠. n제곱근 루트 a의 n제곱 이 녀석이 왜 a와 같으냐 이 기호의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이 기호의 의미는 n번 제곱하면 a의 n제곱이 되는 수예요. n번 제곱해서 a의 n제곱이 되는 수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a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호가 그냥 a와 같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뭐와 뭐가 만나면 지워진다 라고 성질을 기억하지 마시고 정의로부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질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가장 거듭제곱근의 기본이 되는 성질들이고 이번엔 조금 더 응용되어 있는 성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알아보자. 먼저 A가 B가 모두 양수이고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지수법칙에 따라 자, 여기 있는 식을 볼게요. 괄호하고 n제곱근 루트 a 곱하기 n제곱근 루트 b 괄호 닫고 n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1페이지에 있었던 지수법칙 괄호 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의해서 각각의 n제곱근으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거듭제곱근의 기초 성질에 의해서 이 녀석은 a가 되겠고 이 값은 b가 되겠죠. 즉, 이 식을 계산을 했더니 a 곱하기 b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n제곱근 루트 a 곱하기 n제곱근 루트 b를 n번 제곱했더니 어떤 숫자가 되었다? a 곱하기 b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n제곱근 루트 a 곱하기 n제곱근 루트 b는 a 곱하기 b의 양의 n제곱근인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의 양의 n제곱근을 우리가 그냥 기호로 바로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n제곱근 루트 ab와 같았죠. 네. 그러면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으니 그래서 요렇게 둘은 같다라는 성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루트 앞에 적혀있는 이 숫자가 똑같으면 루트를 합쳐서 이렇게 곱할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면으로 배워봤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거듭제곱근의 정의로서 이 성질이 증명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두 번째 성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양수 A에 대해서 m과 n이 모두 2 이상의 정수이고 지수법칙에 따라 그 다음 줄에 있는 식을 살펴보시면 이 식에서 이 n 거듭제곱은 지수법칙 괄호 1번의 동그라미 2번에 의해서 안에 있는 지수와 곱해질 수 있겠고, 그런 다음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성질에 의해서 이 n제곱만 괄호 안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은 거듭제곱근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a가 되므로 계산한 값은 a의 m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은 이 식 자체를 n번 제곱했더니 뭐가 됐어요? a의 m제곱이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식이 a의 m제곱의 양의 n제곱근이다. 그리고 그 양의 n제곱근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것이니까,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같다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첫 번째 지수법칙의 성질에서 보시면 조건이 있었죠.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반드시 양수여야지만 이러한 지수법칙을 성립할 수 있어요. 왜 그러하냐면, 만약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A하고 B가 모두 양수가 아니라면 그럼 음수일 때 해볼게요. 그렇다면 발례로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 허수의 개념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루트 바깥에 i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걸 곱해보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 되고 i의 제곱은 정의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앞에 똑같이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냥 곱해서 안에 거를 합쳐서 곱할 수 있다라는 그 성질을 써서 해버리면 루트 6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계산했더니 루트 6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 이거는 모순이 돼서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성립하기 위해선 루트 안에 해당하는 숫자인 이 a와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거듭제곱근의 성질 4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아직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거듭제곱근의 성질들은 여기 문제 4번으로 나와 있어요. 자, 단순히 뭐와 뭐가 만나면 루트가 지워진다 라는 성질로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거듭제곱근의 의미를 이용해서 이 괄호 1번과 괄호 2번을 증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증명 영상 역시 EBS에서 발췌한 영상을 강의 뒷부분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시면서 한번 도움을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5쪽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은 교재에 있는 15쪽에 있는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시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